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4%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53.8%, 그러니까 청년층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년 정책들,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일까요? 오늘 시사날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경주에서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소셜기업 마카모디의 김민아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해서 자원화하는 로컬 브랜딩 청년 벤처 메이드 인 피플의 설동원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 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청년들이 바라는 진짜 청년 정책. 아마 오늘 두 청년 사업가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본인들 소개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동원 대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어쩌다 보니 경북까지 흘러들어온 설동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드 인 피플이라는 회사는 로컬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런 로컬 브랜딩 회사입니다.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영덕에 지금 터를 잡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김민아 대표 소개도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경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경주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멀리 가고 직장 생활을 외부에서 하다가 이제 인도까지 갔다가 어쩌면 내가 지역에서 내 고향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경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때 모였던 친구들과 함께 마카모디여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시작했던 게 마카모디 프리마켓이었고요. 지금은 청년들 10명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청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을 보면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된 거죠.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룡규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청년 유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니까 다시 좀 유입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에 3년 정도 시범 운영을 했고 2021년부터 해마다 12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설 대표님이 첫 해인 2021년에 선정이 됐고요. 김 대표님은 2022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영천과 고령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대부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가게 되고 이 청년들에게도 이 보조금이나 용역 사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직접 청년단체가 이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청년이 주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동원 대표의 경우에는 영덕에서 뚜벅이 마을, 김민아 대표는 경주 간포에서 가자미 마을. 그러면은 이 마을 사업들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설동원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저희 뚜벅이 마을은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트레킹 청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에는 블루로드라는 해파랑길 코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박 4일 동안 64.6km를 걷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트레킹 코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지역에 와가지고 걷는 속도로 한번 걸어도 보고 또 삶을 즐겨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여기 한번 정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또 꿈을 꾸시기도 하고, 그러한 청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미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한 단어로 하자면 실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데, 저희가 첫 해에는 이제 간포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F&B 서비스를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가자미 여행사라고 해서 간포가 가진 멋있는 장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여행사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마을에 상점을 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자미의 미자에 4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맛 미자, 멋할 때 미자, 그리고 미래할 때 미자, 그리고 영어로 나 자신. 그래서 간포의 맛과 멋과 미래와
나 자신을 찾는 마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한 18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장기 자리로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아직 경주에 남아서 뭐 창업을 하거나 이제 자신의 삶을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사실 주민분들이 쟤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름이 가자미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야 참가자미들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래서 맛있는 것들도 챙겨주시고 식당 가면 가자미도 한 마리 더 구워주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뭐 가자미 양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그러진 않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주민분들과 오히려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간포가 가지고 있는 걸 청년들의 방법으로 새롭게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이 청년 마을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여러 곳들이 발생을 했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주목받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시범 사업 3년 동안 아무래도 2021년부터 선정된 곳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에 경북에서 문경에서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이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 청년 단체가 문경 달빛 탐사대 프로그램을 해서 이 가운데 37명이 주소지를 옮겨서 이 정착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문경에서 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알리고 돌아보고 하면서 여기서 창업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줬던 거죠. 예천은 2022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호두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호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새로운 품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생활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이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농어촌 지역에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큰 결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마을을 만들고 정착시켜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들을 좀 느꼈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청년 정책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청년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이란 단어가 있고 마을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지에 대한 그것이 저희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왜냐면은 저희 청년 마을 중에서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청년의 생존, 그다음에 청년의 성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로 잡힐 텐데 마을이 먼저라고 하면은 이 지역의 헌신, 그다음에 봉사, 이 지역의 소멸을 막는 그런 저희의 행위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와도 지자체와도 그런 것들로 가장 많이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락했었던 거는 청년 마을 중에서 중요한 거는 청년이다. 예, 청년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 지역의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실현시켜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청년들도 혹은 또 타지에 있는 청년들도 저 지역에 기회가 있네. 나도 한번 저 지역에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 그대로 선진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던 부분인데 지금 조금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원 사업에 대한 그리고 이게 청년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결국 이게 저희가 돈을 청년 마을의 경우 2억 원씩 3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는. 그러면은 이걸 받을 때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3년 동안 실험해 봤더니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그 지원금을 받은 걸로 예를 들어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를 팔아봐야 되는데 돈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짜로 팔아야 되는데 공짜로 팔는 걸 3년 동안 실험해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자립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돈 받고 팔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지 지자체에 많이 건의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돈 받고 팔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립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문제점 같아요.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과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자립의 과정의 이질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았고요.
김민아 대표는 어떤 점들을 좀 느껴봤을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기획을 하면서 혹은 청년마을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던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역에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특히 지역일수록 더 집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주거 문제 해결부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청년들이 온다고 하면 마을은 무조건 환영할 거야. 근데 막상 들어올 때가 되면 쟤네가 왜 들어왔지? 내 밥그릇을 뺏진 않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 애들이 해야 되는데 왜 외지에서 들어온 애들이 하고 있지? 어쩌면 청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마을도 함께 준비돼 있어야 되고 지자체나 행정도 함께 준비가 되고 공부가 되어야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왔다가 몇 달 있다가 혹은 몇 년을 살다가 결국 지쳐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런 와중에도 주민들이 먼저 마을에 오기를 바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그냥 뒷골목을 막 뛰어다니다가 너무 멋있는 이제 일제시대 때 지어진 적산가옥들을 발견하게 됐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주민분한테 여쭤봤는데 다른 주민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체를 주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간포의 가장 오래된 목욕탕, 약 100년 정도가 됐는데 그 목욕탕을 이제 복합문화공간이자 카페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시작했고 이제 그 계기로 저희는 간포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 사업이라던가 혹은 다른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청년들의 고단함도 있겠지만 마을 주민들의 이질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던 함께 가는 길, 이 창립 멤버이자 우리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 30년 동안 영업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폐허가 된 상태였죠. 언제 무너지나 그리고 그 근처에 가기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약간 혐오시설 같은 곳이었어요. 청년들이 와서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말해줘서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하겠다. 우리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청년들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전적으로 청년들을 믿었어요. 하면 된다. 로컬도 하면 된다.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거 그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다. 이래서 부끄러움을 자랑스러움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제일 큰 이유지요. 그래서 떠날까? 여기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랬던 사람들도 그럼 굳이 안 가도 되나? 우리 여기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떠나가는 동네에서 돌아오는 동네로 만들어줬다. 그런 장점이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받은 최고 큰 선물이죠. 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부 또 지자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 마을들이 자립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북 청년마을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에 더불어서 경상북도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 청년마을 상생협의체는 청년마을 대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청년마을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마을 간 성과 공유와 연계사업 발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마을들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마을 간의 연계 그리고 기존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청년마을이 39개 있는데 저희 경북도에 8개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경북은 지역 자원 등이 풍부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점. 둘째,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활동 공간, 연계사업 지원 등 경상북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청년마을이 지역에 정착해서 성장하는 좋은 모델을 잘 보여주었기에 후배 청년마을이 계속 배출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수도권 청년들이 로컬과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창업한 기업은 다양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능 있는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 실험 기회를 주고 또 지역 기업 소상공인들과 일감을 연계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청년 실험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영주, 경산, 성주에 3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청년 실험실은 로컬푸드 실험실로서 영주 한우, 사과 등 로컬푸드로 F&B 분야의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산 실험실은 디자인 실험실로서 청년 디자이너와 지역 산업을 잇는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성주는 농창업 실험실로서 소품 컨셉의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은 경북 청년 창업 완전 성공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도약 단계 창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요.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해서 경북에서 창업하면 성공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경북 청년 이끌림 포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북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상생협의체는 그야말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 그리고 청년마을 대표들까지 모여서 두 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김민아 대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좋은 파트너로서 조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마을 상생협의체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나왔었던 안건 중에서 가장 조금 예민했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청년 기업들, 청년마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을 수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이 지역 소멸을 이겨나가는 동료로 볼 것이냐. 그게 사실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조금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뭔가 좀 이제 그런 말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청년마을 대표들도 갑자기 좀 발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쨌든 좋게 결론이 나긴 했었는데, 꼭 저희 경북 이런 저희 청년마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수혜자인가 동시에 또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러한 이제 인식 개선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도 많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떤 평가들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 시골에 가서 창업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정책입니다. 또 한 가지가 대표적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북 의성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지금 영천에서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을 해서 판매할 만한 소비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품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충돌이 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쏟지 않으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 의성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와 보니 직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집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일자리도 생성이 되고 창업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확인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단계다. 그리고 청년 마을 만들기를 포함해서
청년 유입 정책에 돈을 쓰고 야, 왜 성과가 안 나와? 닥달할 때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그림을 보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없거나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순서대로 잘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 줄게, 혹은 융자해 줄게, 이런 것들로 결국에 지역에서 청년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순서는 어찌 보면 조금 뒤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먼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청년마을 사업들의 컨텐츠겠죠. 그럼 이 뒤에 그 기회, 말 그대로 돈을 주거나 융자를 해주거나 주거 공간을 내어주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이 1월에서 3월 달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마을 프로그램들은 6월에서 8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진행됩니다. 그럼 6월 달에 8월 달 사이에 진행됐던 프로그램에서 나 남고 싶어 했는데 근데 여기에 창업으로 내가 남고 싶은데 창업 지원 사업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럼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볼게. 돌아가면 또 그 환경에 맞춰서 생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의성에서 활동을 할 때라든지 이제 영덕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가 6월 달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니까 7월 달에 창업 교육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들을 창업 교육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8월 달에 그 창업 교육을 들은 애들을 가산점을 주고 8월 달에 창업 지원금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들어왔던 청년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창업이라는 꿈도 꿀 수 있게 되고 그 꿈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했었을 때는 그냥 창업 지원 사업으로만 오면은 그 돈을 낼름 빼먹고 도망가는 지원금 헌터가 들어올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지금 있는 거라도 먼저 나열하고 우리만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더 비어 보이는 부분, 조금 과한 부분들을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대표는 어떠셨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침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한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창업을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경력을 쌓거나 경험을 쌓아야 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와서 무턱대고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실패 사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방법은 저희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잘 생존하고 있는 팀에 이제 고용이 돼서 함께 역량을 키운 다음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거나 혹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그 창업 지원들이 보통은 3년 차 이내 혹은 7년 차 이내, 그래서 신규 팀들만 지원을 해요.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저희도 한계가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팀들이 없으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뭔가를 그냥 정말 딱 이렇게 와서 경험만 해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 과정에서 실무 교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였어요. 1인 기업, 2인 기업인데 세무, 회계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청년들이 이 도시를 떠나서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창업보다는 내가 고용돼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벌어도 이 도시보다는 적은 돈을 벌더라도 남은 시간에 내가 워라밸을 좀 즐기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청년이 많은데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나마 낫지만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나 이 사업들은 창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자꾸 창업에 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부담을 느껴서 떠나가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이들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을 하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던 이 기업들을 좀 지원하면서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한 1년, 2년 이 정도면 내가 창업해도 되겠네. 그 다음 단계 창업까지 처음부터 창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저는 바꿔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은 지역에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은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괜히 실패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두 분은 사실 좀 좋은 선례이자 선배거든요. 좀 현실적인 조언이나 이야기, 뭐 꿀팁 같은 걸 좀 전해준다면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지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지역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단위, 군단위, 혹은 정말 작은 마을일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는 그런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는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데 정말 구멍가게 하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삶까지 가능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조금 오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정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민한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청년마을이라던가 혹은 지금 지역에서 해나가고 있는 지역살이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 챗GPT 이제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대리 경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관중석에서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저희 청년들은 필드에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드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같은 뚜벅이 마을이나 가자미 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39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그리고 경북에는 또 경북 청년 실험실, 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정말 다양한 기업들과 그런 기회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때도 늦지 않다.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청년 사업가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더불어서 경주에서 또 살아보니, 간포에서, 영덕에서 살아보니 어떤 매력들이 있더라, 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경주는 관광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결국 지역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잘 살기를 몸소 실천해서 사실은 멋진 롤모델로서 생존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부터 열심히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네.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지 있게 들렸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도움의 손길로도 들립니다. 우리 설동원 대표님? 로컬의 미래 이꼴 청년이라는 그 문장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청년한테 그 책임을 씌우는 꼴인 것 같거든요. 대신 청년의 미래 이꼴 로컬이라는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이 지역에, 이 로컬에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 대표님처럼 똑같이 제가 그런 좋은 선례가 되어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로컬이 새로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자, 최룡길 기자의 정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매장에 가면 옷 봤으니까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한번 입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그 다음에 옷을 사는 거죠.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첫 단계입니다. 바로 정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분도 보면 경주가 고향이시고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경북으로 올 수 있었거든요. 수도권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 경험치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고요. 청년 정책에 빈틈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두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